최초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5억짜리를 만들고 싶어서 5억 예산을 세우는지. 도립공원에 뭔가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뭐 돈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형편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형편 맞는 대로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 5억을 세우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5억을 세우고, 4억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을 세우는지는 없다. 3억 들 것 같으니까 3억 예산 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한 거죠. 그렇죠. 1차에서 탈락들이 다 됐는데 왜 9천만 원이 또 업을 돼갖고 4억 9천으로 재공모했는지. 사실 4억 정도면은 작품이 그런 대로 좀 많은 곳에서 응모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 그 4억은 너무나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참여업체 수도 적었고 거기에 그 나열된 작품들도 형편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그 업을 시켜서라도 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보자. 자, 우리 과장님처럼 9천만 원을 업을 시켜갖고 많은 업체가 들어오길 바래갖고 9천만 원 업을 시켰는데 1차 공모보다도 숫자 같은 2개 업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기존 업체 안 하고. 2차 공모는 1차 공모보다 더 짧습니다. 인터넷에 매일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리고 1차 때와 틀리게 당선자는 그날 발표가 아니라 별도 발표를 합니다. 위원들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들을 추천받았을 때 참여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위원을 두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죠? 일정 부분은. 네. 근데 이 부분은 예비위원이 없었어요. 또. 자, 7명 위원을 뽑았는데 그날 제안 공모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단 4사람이 왔어요. 그럼 예비위원 3명이 그 자리를 맡아줘야 되는데 맞춰주지도 않았다고. 짧은 기간을 만들고 급속히 초스피드로 일을 진행했다. 뭐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고 아직도 몰랐었다 그런다면 기간을 더 둬야죠. 이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대학에서 심사위원의 50%를 차지하면 문제가 있겠죠.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모른다. 홍익대학교 조서학과 출신입니다. 심사위원들 50%가 어디 출신입니까? 홍익대학 출신입니다. 또 한 가지, 그게 점수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A 업체, B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 타 대학 출신 교수들은 B에 대한 점수를 더 줬어요. 근데 홍대 출신 교수 3사람은 평점을 2점, 3점 차이가 아니라 몇 점을 냈나 3사람이 85점을 내버렸다고. 나머지 사람들 100점을 풀어주더라도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고. 제일 많은 차이점이 몇 점인 줄 아십니까? 아니 60점 평점에 52점 평점 차이를 캡을 줘버렸어. 이거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계장님이 앉아 계셔갖고 점수표만 보더라도 만약에 시가 연루되지 않는 사안이라 그러면은 점수표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판단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평점 등등 했고 사업계획서를 이 교수들 상대로 의무는 가시잖아. 교수들 상대로 수사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의문 갈 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지. 이게 어떻게 의문이 안 갑니까? 점수표를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이런 걸 이게 점수표입니까? 상식적인 입장이냐고요. 평가위원들 출신 대학 나오고 등등 다 나오고 작가 사실 다 나오는데 평가 점수 말로 합니까? 이거 요식 절차고 찍어주기지.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건설업을 하면 건설 분야 파트에 특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은 내하고 업무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뭔 얘기냐면은 홍익대 미대 출신들이 심사원으로 있는데 홍익대 미대 출신이 왔다면
당연히 심사위원들 홍대 미대 출신들 배제시켜야 됩니다. 새로 뽑더라도 임시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고 홍대 미대 출신들은 배제시켜야 되는 게 올바른 평가입니다. 그걸 왜 안 하셨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중공금 안 나갔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참 우리 공무원들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그 제안서를 받은 상태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온 것까지 문제는 제안을 참말 파기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법률상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갖고 우리는 입찰 내진 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법령에 있습니다. 일부 우리 상장 초등학교에 있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시비가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상장 초등학교 이제 그 다목적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물론 강원도 교육청 예산도 좀 일부 들어갔고 이제 폐기금 공통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제가 포함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단계비가 6억이고요. 네. 강원도 특별회계가 9억입니다. 그래서 네. 15억이 투입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태백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목이 또 일부 또 거기에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한번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지금 그 다목적실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한 사람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 학교에 그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심하더라고요. 15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원들 저거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기 초등학교도 거짓말입니다. 동료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핸드볼 경기장 방송까지 할 수 있게 지으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 지금 아무것도 쓸모없잖아요. 책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알았으면 이건 시에서 적극 대처했어야 돼. 책임 있잖아요. 교육청 있잖아요. 우리 1년에 준해준 돈 있잖아요. 당신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교들 자기네들 욕심대로 한다면 우리 예산 못 지원해줬다 해서라도 어떻게든 상년초등학교 상년초등학교 같이 쓰면서 핸드볼 경기든지 농구 경기든지 배구 경기든지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놨어야 되는 게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운동장은 외관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본부석 전면 그 스탠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닥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 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위에 끌어내고 이거 이제 그래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원천적인 해결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면은 2014년에 2억을 세우든 해가지고 2월 해서 그 다음에 2억을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면 된지 오래된단 말입니다. 스탠드를 손대는데 누수로 인해 갖고 사면 뒤에 누수로 인해 갖고 까맣게 변질되고 콘크리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 물이 더 이상 새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수공법, 본인들이 얘기하면 특수공법이라기보다 특허공법으로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됐나요? 계량이? 3억 6천인가요? 그거 그 구간만 하는 데지, 그죠? 전체는 아니, 전체 도색을 다시 하고 시멘트 포장을 한 건 아닌데.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자마자 분명히 현상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관심 가지신 분 없어요. 어느 누구. 저 캐노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나자마자 그 녹슬기 시작했어요. 선정되지 말아야 할 업체가 선정이 됐고 제작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도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담당 우리 부서에서 한 번만 그 시점에 관심만 가져줬으면은 예산 확보하려고 예산실에 우리 부탁할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꼭 후임자한테는 딱 인수인계 해줘야 될 부분. 국민체육센터를 우려를 했는데 상상외로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은 걸로 됐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아까 인건비든 운영비든 뭔가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되지 운영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국민체육센터가 더 잘 운영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대해서. 최대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 정말 그 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정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제로가 돼가지고 가도록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명입니다. 4명. 그 다음에 사무직이 3명이고요. 접수 안내가 3명. 접수 3명은 뭐 24시간 타임을 해갖고 상교대로 한다 치더라도 이해는 되는데 사무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무직 3명이 보통 뭐 하시던가요? 저 죄송한 얘기지만 생활체육회 사무직이 몇 명 있죠? 생활체육회는 저 알고 있기로 사무국장하고 네. 그다음에 간사하고 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 거의 일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간사까지 따지면 결국은 사무직이 4명이네요. 예? 그게 사무직 4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현장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손실 보존 부분까지 생각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쯤이면은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한번 가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대화를 나눠보시고 생활체육회가 일로 다 옮긴 상태라 그러면은 생활체육회 간사 그다음에 사무직이 3명. 새 건물이다 아직은 새 건물인데 뭘 또 수리해야 되나. 이전에도 의회를 멸시하고 속인 부분이 뭔지 얘기해 드릴까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갖고 못 쓰는데도 화재 기간에 하면 됐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하자 기간 끝나서 보증 기간 끝나갖고 수리해야겠다 보수차마 보일러 교체하겠다고 우리 4천만 원인가? 3천. 네 올렸어요. 예산을 떠나서 돈이라 그러면은 쓰십시오. 시민들을 위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등등 하는데 쓰는데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우리 손에 우리 태백시 돈이 아니라 공산업자 내지는 보증회사가 해줘야 할 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목록 좀 만들으셔갖고 그 목록에 의해서 좀 하재 기간이 남았다면은 빨리빨리 지시해 주시고 그래야만이